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천명하라!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말합니다. IAEA 보고서 발표를 존중한다. 심지어 겸허하게 수용한다. 뭘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무조건 일본을 믿어라. IAEA의 결과를 믿어라. 라고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IAEA 사무총장에 대해 공개 토론을 요청하고 오염수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국제 유엔 인권위에 일본을 제소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든 말든 영끌 선동을 통해 그 궁지를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서 오늘은 우리 정부의 자체 검증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이어서 좀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해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염수 방출의 국내 영향에 대해서 먹이사슬 농축 등 고려한 종합적 평가 없이 영향이 미비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하나 질문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미미하다, 거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숫자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이미 먹이사슬과 관련된 농축계수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이 부분을 평가에 반영을 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게 보니까 2021년 8월부터 한 2년 정도 진행된 검증 결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종합해서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강 듣고 보니까 얼마 전에 발표했던 IAEA 최종 보고서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IAEA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기보다는 일본 정부가 일본의 그런 오염수를 방출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일본 여론을 위해서 IAEA의 어떤 보고서나 검증을 받아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에 비해 오늘 정부의 발표는 어쨌든 우리 동해상에, 우리 해역상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 우리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여가지고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심하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브리핑을 했었지만 네. 저는 지난 코로나 사태 때처럼 정부가 앞으로 보다 더 면밀하게 국민들께 자료나 이런 데이터를 더 공개해서 우리 해역에 과연 이 방사능 수치가 얼마까지 올라오는 것인가, 또 생선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수치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국민들께 계속 보고하고 데이터를 공개한다면 국민들이 우리 입장에서 물론 일본 오염수가 방류 안 되는 것이 좋겠지만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굉장히 적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러한 보고나 정보의 투명성은 더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 오늘 정부 발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그 해양 방사능 수치를 확대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생선에 대해서 지난 2011년 이후부터 7만여 건에 대해서 방사능 수치를 검사했는데 부적합 사례가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알프스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1 후쿠시마 사태 때 알프스가 그 당시 없었을 때 지금 해양 오염수 그 133만 톤보다 더 많은 양의 수만 배, 1만 배에서 3만 배의 양의 방사능 물질이 이미 흘러져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프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사능 물질들이 태평양 공해상에 있었을 텐데 우리 동해상의 어떤 행선이나 이런 거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점이 저는 좀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저번에 IAEA 보고서가 발표가 됐을 때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성능 검사 시료 채취 결과 빠졌다. 그래서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이번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도 사실 IAEA의 보고서의 결론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보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도쿄 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한 것이다. 맞아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보고서를 검증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IAEA가 상정한 일본 측에서 정상대로 아예 기계의 고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혀 상정하지 않은 채로 오염수 방류가 처리가 되었을 때 그때 이상이 없다라는 IAEA의 결론을 사실상 우리 정부가 나서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저는 좀 짚고 싶고요. 그때 이 IAEA 보고서 문제가 됐던 건 앵커께서도 잘 짚어주셨지만 첫 번째 알프스의 고장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IAEA에서 시료 채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료 채취를 3차례 했어요. 근데 3차례를 하고 이 3번 다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놓는 것이 사실상 정상적인 수순인데 한 번, 그러니까 제일 처음 했던 시료 채취의 결과만을 포함시켜서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료 채취를 한 것의 결과는 네. 하반기에 공개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본 측에서는 지금 11월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 이전에 빨리 여름에 오염수 방류 문제를 처리하고 싶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IAEA가 이런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2023년 하반기에 나머지 시료 채취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거 아니냐. 사실상 반쪽짜리 보고서가 아니냐. 이런 지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보고서, 정부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IAEA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국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고 단언하게 선언하십시오. IAEA나 우리 정부의 발표 모두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한 결과를 우리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를 믿지 않겠다는 건 99.9% 친자로 나온 유전자 검사를 보고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허무맹랑한 괴담 선동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에 머리를 맞대주기를 촉구합니다. 자, 두 분께 똑같은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조금 전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잠깐 언급했던 거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오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뒤에 10년이 지나서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 리터당 0.00001 베크렐, 그러니까 국내 해역 평균 삼중 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 내외로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있는데, 자, 뭐 저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은 어려운 과학 용어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했는데 10년 지날 때요. 우리 바로 해역 아니고 제주도 남동쪽 100km 근해에 이렇게 10만 분의 1 수준 정도로 오염수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 국민들께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미미하구나. 좀 안심이 되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는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막말을 서로 임쌈고 말도 안 되는 근거로 가지고 싸워왔는데 정부의 어떤 저런 발표, 명확한 데이터의 발표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께 보고를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외로 방사능, 동해안 방사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이 말해가지고 어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94년도부터 동해안의 60개 지점 포인트에서 뭐 표층수, 심층수 나눠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종, 멸치, 뭐 고등어, 꼴뚜기 등등등 굉장히 많은 어종에 대해서 이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왜 94년도에 그 러시아, 그 소련의 핵이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해왔던 건데요. 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동해안의 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 어종의 생선에 있는 그 방사능 수치가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4년부터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이러한 오늘 정부 발표도 물론 신뢰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더 많은 자료,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께 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국민들이 보기엔 쉽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위험한 거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뭐 그것과 별개로 또 국민들의 정서적인 반감은 저는 여전할 것이다라고 정서적 생각을 해요. 반감.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정부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일본 측의 입장을 강화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염수 방류는 뭐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이전에 애초에 일본 측에서 자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해역에 방출한다는 것부터 이미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짚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저런 결과 발표를 내놓았지만 또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지금 뭐 김기현 대표도 과거에 외통위에서 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이게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이것이 1년도 안 돼서 제주도 해역 내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하시면서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뭐 삼중수소 농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주 해역 내에 흘러들어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시점에 대해서 예상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검증을 더 심도 있게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야 입장 아니고 승전 의원 보시긴 어때요? 어쨌든 정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최종 입장을 밝혔는데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풀어서 내용이 있어요. 과학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뭐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보시는 승전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도 저걸 봤지만 일반인들한테 조금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저희 딸, 저희 여식하고 저희 집사람에게 저걸 물어봤어요. 또 취재를 하셨어요? 예.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희 딸은 첫 번째 10년이 지나서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 저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10년이라는 그 기간을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류를 측정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10년 동안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이게 첫 번째 저희 딸의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10만 분의 1 수준 내외로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가 아니고 예측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측이라는 건 정말 expectation, 그때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류는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일본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해류는 이렇게 도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언제나 돌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영해가 있고 공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공해 같은 경우에 IAEA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다 같이 합쳐서 정말 이게 오염수 혹은 처리수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게 유엔이라는 게 왜 존재를 하겠어요. 각 나라별로 문제가 있으면 함께 더불어 같이 가자는 게 유나이티드 네이션, 같은 나라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마다 매년 이렇게 검사를 해서 같이 정보를 좀 공유하는 것, 저는 김용태 전 최고같이 좀 그런 정보가 확인되었으면 좋겠다. 10년이 지난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1년, 뭐 3년, 5년, 해류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아니라 1년 주기로 6개월 주기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 예측이 아니라 정확한 결과로 국민 눈앞에 딱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 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군요. 자, 일본을 방문 중에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저녁에 이제 국내에 들어옵니다. 네네. 들어오면 박재인 외교부 장관 만나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사무총장이 야당과도 만날 뜻이 있다라는 뜻을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면 글쎄 국내 여론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UNODC를 방문을 매년을 합니다. 매년을 하면 그 UNODC에 있는 그 빌딩 안에 IAEA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기구고 사실 원자력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명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구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있는 뭐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 와서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쉬운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그 워딩이 아니라 번역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역하는 사람이 좀 쉽게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보고서를 정확히 좀 읽어서 그 사람이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 IAEA 사무총장 계속해서 일본에 존재하겠다, 분사무소를 두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삼중수소라는 알프스가 고장나면 적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거는 전 세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고서는 현재의 문제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미래의 문제니까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이 IAEA 사무총장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IAEA 보고서나 오늘 우리 정부의 보고서를 보면요. 환경 시료 분석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안 나왔다. 이런 네. 지적들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IAEA가
채취한 환경 시료는 이번에 이제 최종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아니고 네. 이 시료를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방류가 이루어지면 방류가 이루어지고 난 어느 시점에 평가를 하는 어떤 기준점의 어떤 시료가 됩니다. 이번 최종 보고서에는 이 시료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닙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오염수가 바로 우리 입으로 들어올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플랑크톤을 통해서 작은 어류, 큰 어류를 통해서 농축되고 축적되고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빠지면 이 보고서는 의미가 없는 보고서인 것이죠. 국제 원자력기구 보고서는 부실 덩어리다. 그 보고서의 한계가 명확하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한계? 싶습니다. 네. 민지수 기자, 자 이렇게 보면 여야의 논쟁이 참 치열해요. 이런 가운데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까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에 나토의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는데요. 네. 대통령실 어제 이 일정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일정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에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일본 정부 측에서 먼저 오염수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하면 우리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원칙 아래에 필요한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요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오염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일본 정부 측에서는 아직 양자회담 조율 중이다. 정해진 건 없다. 말을 아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요. 오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갤럽의 여론조사인데 자, 긍정 평가가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38%포인트, 여기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6월 5주차 36%, 자, 7월 첫째 주 보면요. 36%보다 2%포인트 오른 38%로 오늘 조사가 됐습니다. 자, 박성미 최고위원. 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이런 비판 여론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쭉 보면 거의 반응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 수치만 보면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 자체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만을 보고 이제 국민들의 뭐 반감이나 이런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데이터에 좀 오독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수치의 변화, 그러니까 급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큰 그림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정치 쟁점화한 문제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이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것은 그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뭔가 우리가 정말 국익을 위해서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 야당의 뭐 이런 비판들을 대통령을 향한 공세로 치환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이럴수록 우리가 더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결집의 효과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국민들의 여론은 따로 이미 떼어내서 조사를 한 것들이 여러 번 있고 거기에 대한 반감은 확실하게 투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기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그 방류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일어난다면 저는 방류 시기에 그 시점에는 또 여론이 또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평가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꼭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분석이 다를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여야 대치 이러한 것들이 과학과 포퓰리즘 간의 싸움의 3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전은 어떻게 보면 광우병 파동 때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괴담을 선동해가면서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선동해갖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팩트가 아니죠. 거짓 선동을 위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포퓰리즘에 많이 뒤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MB 정권 때 지지율이 사실 낮아졌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드였고요. 네. 세 번째 이번에는
이 오염수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지지율이 그거에 대한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 때와 2차 때는 좀 낮아졌더라면 3차 때 지금 이번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이 사건 이 자체가 국민들께서 이 불안감과 별도로 야당의 그런 선동이나 이런 데에 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야당이 합리적인 비판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를 들면 도쿄전력의 데이터 같은 거 과연 도쿄전력을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러한 문제들은 저는 충분히 여야 간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국민들께서 화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의 어떤 발표조차도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에서 이제 금방 수정을 했습니다. 지난 6월 5주차 36%에서 이번 주 결과는 2%포인트 오른 38%로 나타났습니다. 자, 요거 짧게 두 분께 짧게 좀 드릴게요. 지금도 여기서도 계속해서 여야의 입장이 항상 다르고 지금 여의소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니까 어제 이제 철야 농성도 하셨고 조금 전에 영상을 봤지만 규탄대회도 했고 그런 이런 움직임들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철회 안 하면 계속 가는 것인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니 지금 여야가 접점도 없고 그냥 서로 각자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는 거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왜 일본 측의 발표만을 너무나 낙관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뭐 시찰단이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하나 거기서도 알프스의 고장이나 이런 사례들이 다 확인이 됐었고 과거 도쿄전력의 은폐 시도라든지 아니면 일본 내에서도 도쿄전력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IAEA가 일본 측의 자료만을 받아서 지금 사실상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만을 받아서 이런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는 전제를 하고 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앞서 뭐 영상에서도 봤듯이 뭐 IAEA 보고서의 부족한 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 모든 투쟁의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일본 정부에 더 요구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는 방류 시점 자체를 6개월 만이라도 보류를 하자 이런 제안을 원내대표 발로 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측과 일본 측이 직접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동시에 환경 영향 평가를 같이 진행해보자. 이런 이야기들까지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본 측과 협상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IAEA 사무총장의 방한 시점이라든지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이 시점을 앞두고 더 강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 여야 대치는 어떻게 해야 마무리됩니까?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총선 있기까지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정치권이 정치가 실종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야당은 여당을 검찰 독재를 운운하면서 독재를 운운하는 세력으로 이제 취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지금 대화와 협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 뉴스를 보시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승재원 의원. 네.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봤더니 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앞에 제목을 달고 나온 상품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첫 번째 방사능 측정기 이제는 필수입니다. 이런 어떤 광고를 봤는데 방사능 측정기. 예, 방사능 측정기 사실 사서 지금 여기에 방사능 측정기 놔도 방사능 측정 나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는 자연방사능이라는 게 예,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존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우리가 피폭이 되는 저번 주에도 엑스레이 하나 찍었었거든요. 치과에 가서. 그럼 그것도 피폭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자연적으로 피폭이 되는 게 얼마만큼이냐. 분명히 그건 확실합니다. 피폭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캔서에, 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만 자연적으로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까지 과대해서 저걸 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시는 세 분의 정치인과 그다음 저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국민에게 위험한 수산물을 파는 것 저는 반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요. 만약에 오염수가 딱 풀리면 홋카이도에 있는 어민들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로 위험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안에 있는 일본의 수산업자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류가 흘러가면 분명히 괌이나 사이판에 있는 사람들도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촘촘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예측해서 괴담을 만들어내는 것은 조금 성급한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인터넷 쇼핑몰 보면 앞에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팔리는 제품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앞세워서 암보험 홍보했던 일부 보험사들 철퇴를 받았죠. 자, 이걸 바로 이제 공포 마케팅을 하는데, 왜 꼭 이런 시기에 이런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